네, e스포츠 중심 홈게임 넷과 함께합니다. 신한은행 프로리그 0910 시즌. 자, 오늘 8일 경기 여러분께 중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은 당분간 오후 1시에 진행됩니다. 오늘 리스타글록이 중계될 수도 있어요. 먼저 자, 파승호지 선수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상준 감독과 함께 선수들 첫 경기 아쉽습니다만 이재동 외에 승리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카드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네. 네. 자, 그럼 이제 이에 맞서는 KT 선수들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KT는 일단 첫 경기 막판까지 간 승부를 아쉽게 빼냈습니다만 화성 일단 한상용 감독하고 선수들을 모신다고 했는데 첫 경기 패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SK텔레콤이 운기 잘 나고 있는 가운데 화성도 빨리 쫓아가야 돼요. 그렇죠. 카드가 많지 않다는 측면에서 지금 당장의 승리보다도 정말 백업 카드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좀 화성호주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현명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에 맞서는 지난 대회 완벽히 우승을 거둔 KT 롤스 선수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준 감독과 KT 롤스 첫 경기에 SK텔레콤과 맞대가 졌다고 하더라도 애결에서 진 거예요. 뭐 그럴 수 있는 거니까 어차피 반대면 지니까요. 예, 개막전을 아쉽게 패하면서 1패를 기록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승 후보 0순위입니다. 이용호 선수와 우종호, 김대엽 선수의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의 기량만 회복된다면 오늘 승리는 정말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다양한 라인업으로 인해서 7전제의 어떤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고 또 적어도 발전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김성재 선수까지 합류가 됐기 때문에 더더욱 KT의 힘은 막강해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이적의 힘을 제일 잘 보는 팀은 한상봉 영입후의 SK텔레콤인데 김성대도 이제 슬슬 몸이 풀리기 시작할 거거든요. 오늘 경기부터. 그렇죠. 김성대 선수 아직까지는 약간 팀에 적응 완료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디까지나 KT 로스터 같은 경우에는 저그 라인에 부재가 있는 상황인 만큼 기회가 많을 것이란 말이죠. 좀 더 편안하게 천천히 김성대 선수가 기량을 끌어올린다면 분명 KT 로스터 우승 이번 시즌에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영호, 건재 그리고 프로토스 멤버들은 갈수록 라인업을 강화되고 있고 저거 김성대 그리고 고광민 서로 상승 역할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7전제의 어떤 다양한 라인업 강력한 선수들을 여러 명 보유하지 않는다면 일찌감치 이 위아래가 갈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신한은행 프로리그 이제 1011 시즌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자, 화요일은 김창세 해설 그리고 허경욱 해설위원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화승과 KT의 대결인데 일단 전반적인 상황을 이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통해 준비해서 함께 보시죠. 자, 지난 시즌을 보고 좀 더 지난 다음에 각 팀이 한 2경기 정도를 해야 랭킹이 나오는 거니까요. 지난 시즌 랭킹이에요. 그렇습니다. 양팀 다 지금 1패씩 기록한 상황이고 0910 시즌의 성적 KT 당당하게 정규 시즌 1위, 전형적으로 광안리에서도 우승, 정말 행복한 그런 한 시즌을 보냈죠. 1011 역시 연속 우승을 노리는 KT 롤스터예요. 네. 어떻게 SK텔레콤과의 첫 경기에서 3대1로 앞서고 있다 막판으로 뒤집혔는데 근데 KT의 장점은 지금도 뚜렷합니다. 그렇죠. 워낙 카드가 많고 이영호 선수뿐만 아니라 그 프로토스 라인 중에서 우정호, 김대엽 선수가 너무나도 출중한 기량을 펼쳐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안정감 있는 그런 라인업이죠. 그동안의 양팀이 어떻게 싸웠을지 양팀의 승패 전적을 보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전반적으로 보면 KT가 최근 경기에서는 거의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11대 13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화승도 잘해왔구나라는 느낌을 주겠지만 0910의 1, 2, 3, 4라운드 4번을 연속으로 KT가 다 이겼습니다. 5라운드야 KT가 이미 1위 자리를 거의 굳히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약간 느슨하게 해서 한번 졌다라면 4대1로 압도적인 지난 시즌의 성적을 KT가 갖고 있는 데다가 7전제일 경우에 화승이 더더욱 KT를 이기기가 일단은 겉으로 보기에는 힘들어 보인다는 거죠. 이런 이 통념을 깨는 화승의 어떤 그런 모습을 기대하는 팬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화승하면 이재동인데 이동은 KT 맞대결에서 반탈 정도밖에 못했거든요, 그동안에. 그렇죠. 더군다나 이재동 선수가 지난 시즌에 이용호 선수의 에이스 결정전에서도 패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시즌 또 오늘 같은 경우에 과연 화승호드 입장에서 이재동을 이용호와 맞붙일 것인지 아니면 다른 선수를 잡을 것인지 그 엔트리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팀의 선수들을 쭉 확인을 해봤는데 KT 정말 라인업이 가면 갈수록 두터워지고 있고 화승 같은 경우 아직도 소수 정예라고 하기는 선수이 이게 좀 얇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소수정이라고는 그래요. 팀의 에이스는 반드시 나와서 1승을 거둬줘야 되는 부담감 충분히 갖고 있고요. 또 기회가 맞은 만큼 숨어있던 어떤 다크호스를 찾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걸 이 6라운드의 과정에서 빨리 찾아내야 이 정규 시즌의 성적
중간 이상의 성적을 유지하게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리틀 이재동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만 박준호 선수 나는 뭐 경험에 비해서는 잘 싸워왔는데 지금 상황에서 어쩔 수 없습니다. 조금 더 동정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 경기에서 조병 선수에게 좀 아쉽게 패배를 했는데요. 준비라든지 방송에서 뭐 자신이 준비한 것들을 보여주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하지만 마지막 승리를 거둬내기 위해서 상대방이 준비한 변수들을 인기응변적인 부분에서 좀 부족하다는 부분을 좀 느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회라고 방송 경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연습이라 생각하고 좀 차분히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자꾸 비교해서 미안하긴 합니다. 이재용 선수는 나올 때부터 잘했거든요. 다음 이모사는 박지수 선수의 모습인데 첫 경기 SK텔레콤 이게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저는 박지수 든든한 이영호와 함께 이번 대회를 책임지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이영호 선수의 백업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팀 내에 여전히 기대를 받고 있는 에이스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박지우 선수고요. 지난 시즌 3라운드 때 기분 좋게 박주 선수의 3라운드 위너스 첫 승을 만들었던 선수가 바로 이 앞에 있는 박주 선수란 말이에요. 네, 그 어떤 경기에 대한 기분 좋은 느낌으로 오늘 경기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지영 감독, 그리고 김성대는, 새로 온 이적 김성대는 바로 옆에 케어해주고 있어요. 사실요. 자, 맵은 포트리스입니다. 네, 포트리스 같은 경우에는 뭐 밸런스가 아주 상성에 맞는 그런 맵이죠. 테란이 저그에게 강하고 저그가 포토스에게 강하고 포토스가 테란에게 강한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케이트로스터가 테란 카드를 꺼냈고 화성호주가 저그 카드를 꺼냈단 말이에요. 그 말인 즉슨 어느 정도 그 케이트로스터가 엔트리에 상당히 앞서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화승은 그게 문제입니다. 몇 명 선수 없기 때문에 읽혀요. 조금만 들여다보면 다 보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 신규 맵 6개에 기존에 쓰였던 포트리스와 그랜드라인 2개, 총 8개의 맵으로 진행이 되는 1011 시즌에 어떤 그래도 가장 또 전략적인 맵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 포트리스에서 또 전략을 선택한 박준호 선수가 말씀하신 대로 읽히는 전략을 또 들고 나왔다라고 한다면 박준호 선수가 쉽게 이기는 경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럼요. 카드도 읽혔는데 전략까지 읽히면 그럼 끝나는 거죠. 예, 거기다가 특히나 공격 성향이 강한 박지 선수이기 때문에 이 맵에서 뭐 벌처라든지 뭐 마린 메딕 그런 모습들로 이제 저그 선수들에게 승리를 딱 가져다주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준호 선수 입장에서는 박지 선수가 뭘 하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네. 그 이재영 선수 헤어스타일 항상 그리고 바로 그 정돈된 저 헤어스타일로 지금 LA에서도 먹히는. 네. 오늘 과연 이제 리쌍록이 나올 수 있는데 리쌍록이 정규 시즌에서 뭐 지난 시즌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영호가 이겼고 전반적으로 이정도 선수가 그래도 한번 4승 2패, 5승 2패 이 정도 해줬어야 되는 건데 거의 뭐 2승 3패 이런 식으로 KT의 맞대기로 약간 좀 부진했어요. 그렇습니다. 이대용 선수 스스로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 언제든지 있겠지만 오늘 정면 승부를 걸 것인지 또 우연히 이렇게 맞아줘가지고 또 매치가 이뤄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또 전략적으로 피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승리를 위해서 복수는 잠깐 다음으로 미룰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양 선수도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가겠습니다. 경기 시작하자.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도 임기용 주심, 정수민, 허윤정 무심, 세 분 수고해주시겠고요. 자, 화승과 KT의 1011 시즌 첫 경기, 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박준호 선수 진영이에요. 이건 파란색입니다. 이에 맞서는 박지수, 오렌지색.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0910의 3라운드의 두 팀의 대결에서의 첫 경기, 그날 1차전 경기에서 두 선수가 매치 포인트라는 2인용 맵에서 만나서 경기를 했었는데 그때 재밌었던 게 초반에 박주 선수가 이 땡더블을 시도하니까 박준호 선수는 3의 처리 스포닝 불로 더 과감한 빌드의 선택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초반에도 저글링 뮤타를 통해서 나오는 병력도 잡아먹고 초반까지 분위기가 분명히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박지우 선수가 꾹 참고 이 테란의 한 방을 제대로 보여주면서 결국은 승리를 거뒀던 그런 경기였거든요. 오늘도 초반에 어떤 빌드를 선택할지 일단 궁금한데 초반에 분위기가 좋다라면 그걸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박준호 선수의 운영 능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말씀해주신 대로 박준호 선수가 그 박지 선수를 상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수들에게도 유리한 상황 자체는 잘 만들어요. 그런데
상대하는 선수들이 불리한 상황에서 어떠한 변수를 만들어내고 그 변수에 대해서 박준 선수가 인기응변이 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 승리를 헌납하는 그런 느낌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박준 선수 입장에서는 유리하다고 해서 거기서 방심하기보다는 유리한 상황에서 자신이 조금 더 마우스 스크롤이라든지 뭐 그런 움직임 자체를 좀 늦추면서 동시에 자신이 머리를 굴리면서 어떻게 승리를 따내야 될지 어떻게 승리를 굳혀야 될지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활승의 전반적인 안타까움입니다. 이지동을 제외하고 잘 풀어가다가 마지막에 이기지 못하는 거. 김태균 보세요. 2승 14패인데 14번 진 것 중에 한 10경기는 제가 보기엔 중후반까지 좋았어요. 예. 그렇게 준비 잘하고 팀 시스템 좋거든요. 막판에 본인이 못 풀어요, 그걸. 방송 경기에 적응하기 힘들다 하는 게 준비 잘해서 초중반까지 아주 상황 좋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부터 이겼다라는 생각에 이 긴장감이 막 덜덜덜 머릿속이 하얘지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서 이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 종종 나오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거 관리하는 게 정말 힘든데 빨리 극복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박유혁 해설위원도 사실 방송 초반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거의 뭐 대본을 써갖고 와요. A4 형도 2장 꽉 짜갖고 와요. 네. 다 읽는 거예요, 사실은. 특히 제가 방송할 때뿐만이 아니라 게이머 때도 유리한 상황에서 좀 긴장하는 그런 느낌이 상당히 강했었거든요. 그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박수를 쳤어요. 오히려 박수를 치고 경기 중에 박수를 마음을 좀 칩니까? 차분하게 단도를 하면서 어느 정도 집중을 했었는데 유리한 상황에서 마우스 스크롤을 좀 더 빠르게 움직이기보다는 좀 늦추면서 자신이 생각을 좀 더 깊이 하는 것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민형이 박수를 치죠. 소리가 그렇죠. 나요. 후배들에게 정말 교훈을 주는 그쵸, 뭔가 필요해, 그렇게. 그런 해설이었습니다. 긴장되면 박수쳐. 아주 교훈이 되는데요. 네. 어쨌든 뭐 박지 선수는 원베럭 더블 커맨드 그 이후에 토베럭스 올리면서 마른 타이밍에 치고 나가기보다는 한 박자 쉬고 어느 정도 대비를 해주고 나가겠다는 생각이고 뭐 박준호 선수도 마찬가지로 지금 안정감 있게 투회 처리 앞마당 해처리부터 먼저 가져간 이후에 투회 처리에서 태클들이 올리는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초반 상대편 본질적으로 꼼꼼히 체크하고 있어요. 혹시 뭐 하나 봐야 됩니다. 자, 박준호의 또 히든 카드 언제 나올지 몰라요. 일단은 저글링 4기만 생산을 해서 SCV 최대한 빨리 잡아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 분명히 박지수를 상대로 해서 특명이 떨어졌을 겁니다. 근데 무난히 뭐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타임어택과 박지 상대로 해서 맞춤 카드가 있어야 돼요. 네, 아무래도 상대 경기가 지난 3라운드 올 초에 있었던 3라운드 경기 아까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그 경기에 대한 어떤 연상이 두 선수는 분명히 많이 되고 있을 거예요. 그때 빌드에 비해서 그때 분명히 아주 배짱 있는 빌드로 시작을 했는데 오늘 일단 어떤 빌드로 선택을 했느냐가 관심의 초점사였을 테고 이제 확인을 잘하고 있는 상태에서 서로 오고 가고 어떤 초반에 신경전이 있을 수 있겠죠. 예, 더군다나 박준호 선수 입장에서는 3회 처리 플레이가 아니라 2회 처리에서 테크트리를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3회 처리보다도 저울링 스피드업이 더 빠를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박준호 선수는 입구 쪽에 CFC를 좀 해놓을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비교적 안정적인 거다 추가 확장 박준호. 또 박준호 선수 스스로 중후반에 유리한 상황에서 좀 역전을 당한 경험이 많았다라는 상황을 인지를 한다면 오히려 초반에 아주 과감한 승부를 노리는 그런 플레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용호 선수도 스타리그 결승에서 결국 저글링에 무너졌잖아요. 장규정 갔으면 이용호 선수가 당연히 이길 수도 있다고 본인 스스로 생각을 했겠지만 초중반에 어떤 승부수 던지는 플레이에 의외로 무너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견고한 선수도요. 맞습니다. 이제 스파이 완성되면서 이제 본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박지선 선수가 뭐 원베럭에서 바로 아카데미를 올린 것이 아니라 투베럭스 이후에 아카데미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엔지니어백까지 올려주는 모습인데 이 말은 그냥 어느 정도 뮤탈스크의 대비를 어느 정도 해주고 이후에 타이밍을 잡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고요. 네. 자, 앞서서 양팀의 코칭 스텝의 모습이 나오는데 확실히 많이 젊어졌습니다. 신세대 코칭 스텝들이 네. 이제 우리 젊은 선수들과 함께 잘 어우러지면서 좋은 경기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일단은 투해철에서 뮤탈스크가 눌러졌고요. 어느 정도 센터 쪽에 압박을 가하면서 성콜론이 하나라도 더 건설하게끔 만들어주는 플레이. 박정수 입장에서는 안 보더라도 이렇게 마린이 움직인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이득을 본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뮤탈 대비 병력을 나가면서 병력을 진출시키면서 공격을 통한 수비하는 이영호 스타일도 있고요. 박지수는 뭐 지금 압박하면서 썬크 만들고 돈 쓰게 만들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또 뮤탈 타이밍을 예상을 하고 터렛 공사를 좀 하고 있는 박지우 선수고요. 이게 지금 대각선 거리기 때문에 베럭스 근처의 터렛들을 최대한 꼼꼼하게 건설해줘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베럭스 점령 당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마린도 바로 나오자마자 잡힐 뿐더러 진출해 있는 마린 진출을 할 수 있는 마린 매직이 회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그럼요. 베럭스 이 상황에서 베럭스 점령 당하면 끝이죠. 네.
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박지수. 그런데 다 대비하고 있을 겁니다. 포인트가 네, 딱 네. 있거든요. 털에 박아야 되는 데가. 그래서 좀 테란을 많이 좀 괴롭히는 성가시게 하는 플레이가 나와줘야 박지우 선수가 11시, 7시 멀티 확장 늘려가면서 점점 세력을 키우는 게 힘을 받는 거지. 별 터치를 못하게 되면 이 지난번 상대 성적처럼 그때 경기처럼 그냥 잘 하다가 결국은 그냥 한방 테란에 역전당하는 상황이 또 발생하는 거예요. 네, 박지수 선수가 본진 대비보다도 오히려 앞마당 쪽의 터렛을 두 번째, 세 번째 터렛이 더 빨랐거든요. 그런데 박지수 선수가 앞마당 쪽으로 먼저 견제를 왔다. 이거는 어느 정도 박지수 선수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에요. 그렇죠. 좀 빈틈을 좀 파고드는 모습이 나왔어야 되는데 일단 초반에는 크게 성가신 일 없이 박지우 선수가 넘기고 있어요. 하지만 대각선이라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긴 러시거리 때문에 박지우 선수가 늦게 나가면 나갈수록 저그는 그만큼 더 그동안 많이 먹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물론이죠. 방어는 약한 쪽을 쳐야 좀 아픈 법인데 지금 그렇다. 그래도 왼쪽 라인 다 준비하고 있어요. 박준호. 네, 그렇죠. 박지수 선수도 이스타스크 견제 가면서 동시에 투멀티를, 선멀티에 투멀티를 뛰면서 사케스 체제를 어느 정도 확보를 했고요. 박지수 선수 입장에서는 투베럭스에서 테크트리를 올렸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베스 혹은 뭐 드랍십도 플레이도 좀 필요할 것 같네요. 그럼요. 어느 정도 막다 보면 이제 슬슬 움직일 때가 되는 겁니다. 용티를 할 때가 오는 거예요. 박지수. 배럭스 늘리고 있죠. 네, 일단 스캔해보고 드론 숫자 체크하고 저그가 크게 보유하지도 않고 테크가 빠르지도 않다라는 거 뮤탄 일단 뽑으면서 멀티 늘려가고 있구나 상황 파악을 했어요. 박지수 선수 터렛을 더 늘리고 있다라는 거 배럭 늘리면서 계속 수비적으로 나온다라는 건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계속 모으고 있는 겁니다. 급할 게 없다. 지금 그렇죠. 저그가 크게 보유하지 않다. 기다려도 무서운 거 당분간 안 온다. 이 생각을 박지수 선수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네, 박지수 선수도 이제 슬슬 타이밍을 좀 잡아야 될 것 같고요. 박지수 선수도 이 뮤탈스크 이후에 뭐 가디언이라든지 혹은 뭐 바로 디파일러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냥 뮤탈만으로는 지금 재미를 못 보고 있습니다. 네, 테크는 잔뜩 올리고 있습니다만 박지수가 마지막에 참 그 몸집 불리고 있어요. 움직이나요? 전진 그렇죠. 배치하죠. 이게 쌓이면 쌓일수록 마린메딕 이제 어느 정도 1업 정도는 될 것 같거든요. 지금요. 1업 됐죠? 1업 됐고요. 자, 확장기는 여러 군데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수비도 취약할 수밖에 없고요. 박준호. 마린메딕 이후에 탱크라든지 베슬이 좀 필요합니다. 마린메딕만으로는 지금 현지역을 견제를 갈 수도 없고 정면적으로는 성콜로니가 일렬로 쫙 완성이 됐기 때문에 뚫기도 좀 힘들고요. 네. 지금은요. 그냥 일반적인 힘싸움 맵이었다라면 지금쯤 어디 멀티 하나 깨질 정도의 병력이 박지수 선수한테 모인 건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딱 견고하게 섬이라든지 또 썬큰 라인으로 완전히 그냥 요새화 해버렸잖아요. 박준호 선수가요. 이걸 좀 전략적으로 좀 잘 대비를 한 박준호 선수의 모습인데 요거 어디 하나 깨줘야 균형이 깨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사실 뮤탈로 큰 재미 못 봤습니다만 이 시스템을 거의 갖췄습니다. 그레이터 스파이까지 완성되고 있고요. 디파일러 마운트 거기서 들어가서 조금만 있으면 됩니다. 박준호. 네, 지금 이 박준호 선수가 이 뮤탈스크로 가디언 변태를 좀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테란의 지금 체제 자체를 베슬이 몇 개나 확보됐는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뭐 레이스를 모은다든지 베슬이 이미 확보가 돼 있다면은 가디언은 가필패가 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체크를 하고 그레이트 스파이어를 페이크 용도로 쓰는 것도 괜찮고요. 그렇습니다. 스타게이트는 스타폰 일단 2개 올렸어. 하나만 에드온된 뭐 화면에 잡혔었고요. 일단은 선멀티가 어느 정도 드론들이 다 채워지고 활성화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준호 선수 지금 타이밍만 넘기면은 자신의 숏타임이 올 수가 있고요. 네, 순식간에 지금 2개에서 4개수 늘었습니다. 개수가 좀 무한대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네, 딱 그 섬 라인과 또 앞마당 쪽 그 썬큰 라인으로 바리케이트 치고 나이저 스커널 뚫어놓고 상당히 좀 초반에 뮤탈 견제가 그다지 성공하지 않아서 불안해 보일 수 있었던 요소를 박준호 선수가 맵의 어떤 전략적인 특성을 이용을 해서 지금 타이밍만 잘 수비하고 넘기면 문제될 게 없다라는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해온 것 같습니다. 좀 그런 운영법을요. 그렇습니다. 가디언을 만들었으면 공대공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박준호 선수 입장에서도 상대방 기지 앞마당 쪽에서 변태를 하고 타격을 줄 때는 테란도 대비가 되겠다라는 생각에 그냥 수비적인 네. 포지션 앞마당 쪽에 몇 개 그리고 5시 쪽에 바로 수비를 할 수 있는 그 지역에 가디언 변태를 해주는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상대편 뭐 앞마당 먹게 다거든요. 그렇죠. 저기 짜내고 있거든요. 뻔하다 이겁니다. 박준호 오히려 입장에서는. 공격형 테란 기지 근처가 아니라 썬큰 쪽으로 한번 덤벼주기를 기다리는 모양새거든요. 어차피 지금 선멀티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 없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도 테란이 추가 멀티만 하지 못하게 예방을 한다면 박준호 선수도 충분히 맵의 특성을 활용해서 장기적으로 네, 6시 예, 안정적인 장기전을 끌고 갈 수 그렇죠. 있어요. 그렇습니다. 상대편 어떤 박지수의 병력기, 뭐 공중병력이만 움직이지 6시 쪽에도 방금 예. 화면에 안 잡혔습니다만. 박준호 선수 지금까지는 정말 탄탄하게 운영해주고 있어요. 모든 것들을 다 대비해주고 있습니다. 정면 쪽에 뭐 탱크를 동반한 뚫기, 정면 쪽 가디언 성큰 라인으로 수비할 수 있죠. 그리고 드랍십에 대비해서 선멀티 지역에
예, 스콜지를 4개씩이나 띄워놓으면서 네. 드랍십 완벽 방어를 해주고 있어요. 또 이사시에는 또 나이더스 커널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4개의 멀티만 돌아가게 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는 계산으로 박준호 선수 경기 운영을 하고 있네요. 네. 상태는 그러면서 지금 네, 이렇게 되면 박준호 선수도 추가 멀티를 과감하게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센터 멀티뿐만이 아니라 박지선 선수도 말씀해주신 대로 추가적인 메인 스타팅 멀티를 어느 정도 가져가 줘야지 이후에 네. 힘싸움에서 비등비등하게 싸울 수가 있지. 단순히 센터 멀티 가져가지고 지금 뭐 마린 메디 업그레이드만 믿고 있다가는 이후에 저그가 한 번에 그냥 울트라 저글링 디파일러 쏟아져 나오면은 그럼요. 좀 막아내기 힘들거든요. 박지원 박준호가 언제까지 참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참으면서 차근차근 하고 있는 건 좋은데 저그의 상황을 조금 더 정확하게 간파를 했다면 그냥 멀티 막 뛰면서 수비 라인을 아주 과감하게 넓혀버려야 돼요. 오히려 멀티 하나가 날아가더라도 다른 멀티 하면서 공격을 갈 수 있는 이런 패턴으로 경기 운영을 해야지 무난하게 시간 끄면 안 돼요. 이렇게 패스를 잃어주는 모습은 박지선 별로 좋지 않은데요. 네, 돈 많기 때문에 스쿼지 4개, 5개만 그냥 하나에 그냥 막 일점도 합니다. 배틀 쪽으로. 가디언까지. 네. 네, 이게 케찹이 잘못 뿌려졌어요. 네. 네온까지 튕겼어요, 지금요. 광분을 했는데요. 네, 박주 선수도 어느 정도 메인 스타팅을 가져가주고 어느 정도 시간만 끌어준다면은 포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섬 가스가 1500이기 때문에 이 울트라가 한 번 나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추가적인 병력 부분에서 좀 애로 상황이 좀 있거든요. 네. 디파일러가 절대로 혼자 죽지 않겠다라는 그런 정신을 보여줬어요. 자, 이제. 여기서 이거 죽여. 배슬! 이렇게 오버하게. 한 방 더 꽝! 너지. 잘 박았어요. 네, 플레이가 들어왔으면 더 대박이었을 그쵸. 만큼 네. 머리니 잔뜩 뭉쳐 있었는데. 한방 더! 그래서, 플레이가 잘 들어갔어요. 네. 뭐, 만화는 계속해서 먹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박준호. 먹을 만큼 먹었다는 거예요. 6시, 12시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올 때가 된 겁니다, 박준호는요. 네. 메딕 만화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무빙으로 계속 움직여주고 있고요. 박지우 선수도. 좀 디파일러가 지금 성크 콜로니 때문에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데 좀 파괴시켜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니까 이제 또 계획이 이제 준비합니다. 상대편이 안 나오니까 근데 이제 나와요. 본인이 추가기지 가져갈 때 박준호 네. 나왔죠. 추가기지 붙어요. 맵을 잘 활용해주는 모습은 좋은데 박준호도 이제 승부수를 띄워야 될 때가 됐어요. 테란도 이제 멀티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많이 먹고 싸우게 되면 적어도 충분히 이 베슬의 위력에 많이 지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테란 바이오닉 풀업 가까이 또 금방 될 테고요. 네, 지금까지 박준호 선수가 배수를 너무나도 잘 줄여주고 있는데요. 이럴 때 정면으로 그 센터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울트라가 꼭 필요하고 그것이 아니라면은 저글링 럴커 디파일러를 좀 드랍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견제를 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되겠고요. 저 병력을 한번 잡아 먹어줘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병력이 바이오닉 병력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적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그런 전투가 네. 지속되고 정면 쪽에 럴커가 없으면 위험합니다. 자, 여기 들어옵니까? 네, 여기 안에 들어가면은 마린이 덩크, 저글링 덩크, 대비할 수 있죠. 파이어 배신 지금 다크스톤 좀 아닌데요. 네, 덩크 수비가 안 되죠. 자, 가까스로. 네, 그래도 적절한 울트라 타이밍에 나오게 울트라. 소리 나왔어요. 그나마 다행히 울트라가 나오긴 했는데 차라리 다크스톤보다 플래그를 한 번 더 쓰는 편이 더 나았을 텐데요. 네. 자, 그리고 바로 밀어버립니다. 가전에 어머하에 이게 배슬도 줄여야죠. 배슬 또 떨구고요. 네, 바로 따는데는 울트라지만 그래도 위력을 보여주네요. 네. 그나마 기가 막히게 울트라가 딱 나오면서 어느 정도 박준호 선수의 노린 타이밍 지금 이 순간을 네. 생각하기 위해서 11시, 7시 가져가면서 지금까지 수비했던 이제 것이었거든요. 잽이 아니라 본 경기 라이트 스트레이트가 뭐 훅이 네. 나오기 시작했어요. 진짜 펀치가요. 지금 테란도 추가 병력 나온 걸 앞마당 쪽에 모으고 있을 텐데 여기서 멀티 견제 정도는 들어가 줄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나와줘야 박준호 선수 쉽게 승리를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조합이 됩니다. 박준호 선수 뒷파일러 당연히 필요하고요. 혼자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울트라가 뭐하러 싸웁니까? 뒷파일러 닥터 안에서 싸워야죠. 네, 저글링 울트라 가디언 정말 강력 조합인데 네. 힘으로 갑니까? 이게 다크싸움 한 번만 딱 풀어주면은 정말 네. 효율적인 전투를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너무 그냥 무방비로 갔습니다. 그냥 테란이 오히려 대응이 좋았어요. 딱 울트라 1.4 해주면서 메딕 숫자 아주 적절한 비율로 섞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디언이 별로 효과를 못 보고 울트라도 효과를 못 본 상황이잖아요. 네. 여기 다크섬 쳐줬으면 가디언이 완전 짱이었죠. 양 선수 조금씩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네요. 박준호 선수는 베슬 관리 그리고 박준호 선수는 디파일러 활용. 두 선수가 그 자신의 부족한 점을 어느 정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바로 승리를 장담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중앙에 두 군데 지금 확장 늘리고 있는데 박준호 센터 내주면서 중앙 두 군데 내면 해처리 값이 아깝습니다. 네, 그만큼 뭐 두 선수 지금 개인적인 사정으로는 상당히 좀 타이트하게 힘들게 경기를 하고 있을지라도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실수가 누적이 되면서 경기가 조금
약간 길어지는 느낌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서로 결정타를 못 날리고 있어요. 골 결정력을 지금 못 만들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정도 병력 가서 뭐 전기를 만들 수가 없어요. 조합이 확실히 됩니다. 먹는 자원이 얼마네요. 아, 베스트는 어차피 다 떨어지네요. 나도 자원이 많다라는 생각으로 베스를 저렇게 잃어도 된다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저게 결국 모여있으면 만화는 계속 재생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박지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센터 멀티뿐만 아니라 한시 쪽까지 멀티를 가져가 주고 있는 상황이고, 박준호 선수는 4개스를 가져가긴 했지만 지금 이제 5개스 체제를 만들긴 했지만 선멀티 가스 자원이 이제 떨어질 시점이란 말이죠. 울트라가 조금 그 뒷심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물론 중앙 쪽에 항구자도 시도를 하고 있긴 한데 안 돌아가요 아직요. 이 지역 파괴되면 깨지네요. 큰데요. 박준호 경기가 좀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지난 그 3라운드의 경기, 지난 13라운드의 경기와 어느 정도 또 흡사한 부분이 있는 것이 이 결정력 없이 시간이 늘어지고 테란의 한방 병력에 흔들리는, 이렇게 하나씩 멀티가 깨지는 지금 타이밍에 저 멀티 깨지는 건 정말 안 좋거든요. 왜냐, 기존에 썼던 멀티는 자원이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박준호 선수 이렇게 안 나가고 버티긴 좋았는데 나갈 때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버틸 때 제대로 버티지 못하면서 이거 갑자기 이러다 가난하게 되겠는데요? 그렇죠. 첫 번째 울트라가 출연했을 때는 뭐 7개, 8개 동시에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는 울트라가 좀 많이 보여봤자 울트라 3개 이상을 잘 보기가 정말 힘들 정도로 그만큼 박준호 선수가 지금 가스 부족 나는 지금 가스 부족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뭐 3대 이런 얘기 있습니다만 이 맵의 외곽 가스기지의 가스 모이랑을 본다면 이거 금방 하루아침에 이거 고치되는 거예요. 그렇죠. 박준호 선수도 베스를 잃어주는 베스를 잃는 그런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지금 멀티 활성화 측면에서도 지금 정말 좋은 상황이고 센터 힘싸움에서 밀리지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 박진수가 큰 그림에서는 박진수가 잡는 분위기예요 지금. 7시에 뭔가 더 떨어졌죠? 여기 흔들기까지 드랍스 2개 떨어졌습니다. 이러면은 10분 전보다 더 못 먹는 거예요. 네, 추가 멀티 무난하게 들어가고 있고 자원적으로 또 박지 선수가 앞섰고요. 결국은 장기전에서의 승리를 또 박지 선수가 가져가는 그런 그림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센터 쪽에 저그 멀티를 파괴시켰을 때 거의 결정타였는데 7시 쪽에서는 그 뭐 생명줄을 끄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중요한 멀티였거든요. 이 지역은요. 몰아칠 때 그 이재동의 버금가는 눈빛으로 몰아칠 때 박준호가 좋았는데 스타일이 안 맞나요? 이렇게 기지 4개 5개 늘리면서 무태라로 싸우는 건요. 연습할 때 어떤 해왔던 대로 아주 충실하게 경기에 녹였어야 되는 건데 오히려 중장기전에 가면서 더 많이 흔들리고 실수 나오고 또 컨트롤 실수가 또 병력 손해로 이어지고 이런 것들이 또 심리적으로 또 압박을 주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 실전 경기에서는 박준호 선수가 좀 나쁘게 작용을 하는 것 같네요. 준비는 착실해였다라는 게 눈에 보이는데 이걸 승리로 끌고 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박지수의 자원줄에 여기다 뭐 플레이가 맞기 때문에 잃는다고 하더라도 자원 상황이 계속 업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자원 상황에서는 역전을 했죠. 네, 박준호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제대로 가스 채취를 하고 있는 곳이 이제 3개스고, 네, 박지수 선수는 지금 커맨드만 5개예요. 그 5군데 다 지금 활성화 다 되고 있어요. 뭐 요즘 뭐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만은 진짜 박준호는 분명히 뒤로 가고 있어요. 박지수는 업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분명히 앞으로 가야죠. 분명히 발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왜 뒤로 갑니까? 네, 어제 프로리그 때도 정말 강조됐던 부분, 잘 먹어야 잘 싸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박진수 선수는 조금 더 많이 먹고 있고 잘 먹고 있는데 박준호는 계속 지금 헝그리한 상황입니다. 네. 유소년기는 아주 풍족하게 보냈습니다만 네. 청장년 자신의 자력 독립을 해야 될 때 그렇죠. 여기서 그 힘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요. 이 경락 마사지 스타일의 환상적인 견제가 나오면서 테란의 자원줄을 흔든다거나 이런 모습이 있어주면서 병력 소모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냥 무한정 센터 싸움으로 서로 병력 바꾸기를 하게 되면 박준호 선수가 계속 손해예요. 네, 또 들어옵니다. 거기다가 이 커널까지 파괴당하면은 박준호 선수 너무 아쉬운데요. 왜냐면은 정말 초중반까지는 이 선멀티 타이트하게 수비해주는 모습들도 정말 좋았고 인상 깊고 울트라가 나오기 전까지는 너무나도 좋았었는데 그 첫 번째 울트라를 잃고 난 이후부터는 자신이 생각했던 그 선멀티 수비라든지 그림 자체가 틀리다 보니까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강하네요. 네. 본인도 알 거 아닙니까? 거기에 뭐 뒷발로가 필요하고 플레이 각도로 스포츠 싸워야 된다는 건데 당장 없으니까 그냥 가봤거든요. 네. 방금 다 놓쳐서 가디언도 있고 그럼 뭐 큰 축이 깨져버리는 거죠. 뭔가 한 화면에 비춰져서 박준호 선수가 뭘 해야 될지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디파일러 블래그도 종종 뿌리는 장면, 베슬도 잡아주는 한 가지를 생각하고 움직여주는 플레이는 상당히 좋은데 이쪽 저쪽 멀티태스킹이 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강하네요. 자, 중앙 싸움 이제
미니맵상으로 보기에도 탄탄합니다. 박지수는요. 자원줄 좋고 위치선 정도 맵 깊숙이까지 탱크들이 배치돼 있어요. 네, 박준호 선수가 견제를 해야 될 시기에 견제를 당하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역전의 가능성은 점점 더 없어지고 있어요. 네, 저걸링 달려들지도 못합니다. 오다 다 맞아 죽어요. 네, 이 탱크 옆에 붙기라도 하고 싶은 게 저글링의 소망이었을 텐데 네, 그냥 뭐 한낱 꿈처럼 돼버렸어요. 그리고 저 저글링이 탱크를 본 순간 박준호 선수 이제 지시 타이밍 어느 정도 재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버틸 힘이 없죠. 뭐 12시 쪽에 뭔가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게 돌아갈 때쯤이면 박지수는 뭐 완전히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입에 꽉꽉 채워요. 네.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었기 때문에 뮤탈스크 한 기로 5시 가고 있거든요. 아무것도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저 탱크가 움직일 때쯤 이제 끝납니다. 사실 지금 마린 메딕 탱크가 움직여서 상대방이 공격을 갔을 경우에 뭐 다크섬이 거의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털에서 맞아 죽나요? 예, 박재영 선수 네. 대놓고 웃고 있습니다. 귀엽게 저거 봐주고. 어떡하나.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저게? 뭐 순수히 멀티를 내놓으면 유효 사태는 일어나지 않겠다는 가디언의 귀여운 외침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뒤에 뭐가 있는데, 지금 뭐 적군이 뭐 갱단이 100명 있는데 경찰 혼자 들어가서 손들어 움직임 쏜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참 잡혔던 것 같아요. 네. 네. 가디언이 참 왜 그랬을까요? 네. 그만큼 지금 뭐 컨트롤할 게 없습니다. 박준호는 어딜 가나. 그렇죠. 딱히 각각 교전에서 승리를 거두는 맛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글링 딱딱 필요할 때 저글링과 울트라 디파일러가 딱 조합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모습이 좀 많이 아쉽네요. 박준호 선수가 뭐 플래그를 뿌리기 위해서 유닛이 움직여서 플래그를 뿌려주는 모습. 스콜지는 베스를 잡아주고 마지막 배틀까지. 네. 박준호 선수. 네, 준호야 끝내자 이거죠. 박준호 선수의 네. 이거는 그 메시지예요. 네, 그렇죠. 쪽지 도착한 거예요. 그렇죠. 경기에서 운명하셨습니다. 네.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네요. 네. 그리고 아래쪽에도 공격수가 이쪽도 시작되네요. 본진, 뭐 외곽 지금 다 털리고 있습니다. 박준호 선수도 뭐 경기를 이미 수비를 거의 그치는 그런 모습인데 그래도 끝까지 적으로 흔드는 모습. 진지해. 박준호 진짜 준비된 대로 박준호 그리고 김태규 두 선수들은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준비된 그 시나리오의 중반까지는 정말 잘해요. 그렇죠. 3개스를 확보를 하고 울트라까지 나오는 모습은 괜찮았었는데 3개스가 1500이다 보니까 첫 번째 울트라를 최대한 활용을 잘 시켰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많이 아쉽고 반대로 박지수는 베스를 잃는 좀 아쉬운 모습 보여줬지만 그래도 큰 그림에 있어서는 박준호 선수를 뒤흔드는 모습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박준호 선수가 무너지고 박지수가 기분 좋게 자 이번 시즌 첫 번째 승리를 따내고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뭐 토스 좋죠. 이영호 건재 오늘 KT 첫 경기 SKT가 뭐 진 거 그냥 4대0으로 그래 막간을 리쌍 한번 붙자 이러면 4대0으로 빨리 끝낼 생각이에요. 이준 감독은요. 리쌍 붙어서 또 이영호 이기게 되면 진짜 가슴은 이거 초반부터 분위기 완전 다운되는 7전제 진짜 약하구나 스스로 증명하면서 출발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박준호 선수 같은 스타일은 전략적인 연습 연습 때 진짜 잘한다 대회 나가서 이렇게만 해 이런 스타일보다는 아예 운영이 아니라 전략으로 이렇게 승부를 봐라 이런 연습을 통해서 더더욱 승리를 챙기고 자신감을 키워주는 형태로 코칭 스태프가 주위에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오상택 코치가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세트수가 1대0으로 KT가 앞서고 있는 가운데 잠시 두 번째 세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팬전에서 어느 선수가 출전할지 잠시 후 양 팀의 두 번째 세트로 돌아오자.